민준아, 너 정말 엄마 보러 온 거니? 아니면 당남집 때문이니? 사실은 아빠가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 집 필요 없을 거라고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술래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제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하신 적 있나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술래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을 훌쩍 넘겼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영화 같은데 사실 아주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결혼 후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의 여성들이라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 배웠잖아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고요. 지금은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바다를 보며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이 카페는 제가 종종 찾는 곳인데 이곳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오후 2시 즈음이에요. 차 한 잔 시켜놓고 생각에 잠기기에 딱 좋은 공간이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곳에서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마치 제 삶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책처럼 느껴져요.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죠.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만이 제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리고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서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가족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의문을 덮어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시작했고 남편 역시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의 희생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제가 과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저 혼자서 의미를 부여했던 걸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기서의 삶은 훨씬 느리고 고요합니다. 아침엔 동네 시장을 돌고 낮엔 이렇게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바다를 산책해요. 그렇게 제가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단순해요. 제 나이쯤 되면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들이요. 물론 아직 답을 다 찾은 건 아니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늦었더라도 그걸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 라고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쉽진 않겠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잘 아시는 사이였고 부모님은 그 사람이 제게 어울리는 남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생길 거라고 믿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 초반은 비교적 평화로웠어요. 제가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흔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몇 년 뒤 저희에게 아들과 딸이 생겼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기뻤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아졌지만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 자신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남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안일이나 아이들 돌보는 데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가정을 지킨다는 게 그때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저는 그런 틀에 맞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해도 그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로 넘겼고,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고 그 아이들이 제 자랑이자 보람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들은 학업과 친구들에 바빠졌고 딸은 사춘기가 오면서 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자꾸 어긋났어요. 특히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엄마는 왜 항상 저한테만 간섭하세요? 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이를 위해 해주는 모든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해서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 안에는 점점 공허함이 쌓여갔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틈도 없이 매일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을 만큼 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이야기를 누군가는 그냥 흔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 누군가와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회사 일이 늦어도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라도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대며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믿었죠. 회사가 바쁜가 보다, 사람 만나러 갔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더니 갑자기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 왜 남편 입에서 나온 걸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 이름 누구야?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으니 뭔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큰일 아니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 가족 깨지게 할 거니? 그 말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친구도 술래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결국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고 저 혼자 그 무거운 마음을 껴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마치 제가 집안에서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멀어질 것 같아.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평소처럼 살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저는 제 스스로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밤을 울며 지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 정말 저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변화를 몇 년 동안 참으며 살아왔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그만 끝내자. 난 이제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의 말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바람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공개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별다른 미안함 없이 저와 아이들을 떠났어요. 떠나며 남긴 약간의 돈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을 빌렸어요. 그 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저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기에 김밥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집 근처 골목 끝자락의 작은 공간을 빌려 손님을 받을 작은 가게를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사를 전혀 몰랐어요.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떻게 해야 싸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전부 처음부터 배워야 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김밥을 말아보며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속이 터질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재료를 잘못 써서 김밥이 다 부서지거나 맛이 없어서 손님들이 몇 입 먹고 남기고 가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 무조건 버텨야 했어요. 가게는 아주 작았어요. 딱 2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손님도 거의 없었죠.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김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특히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주 왔는데 아줌마 김밥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아들은 학교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보이긴 했어요. 딸은 저를 돕고 싶다며 방과 후 가게에서 재료를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아줬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일을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매일 고된 하루를 보내면서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을 보며 위안을 얻고 했죠.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은 바로 제 딸과 아들이었어요. 제 딸은 정말 똑똑하고 성숙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항상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가게가 바쁘던 날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재료를 정리하거나 테이블을 닦아줬어요.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직접 서빙까지 도와주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는 걸 내가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아들도 제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엄마 아픈데 다 고쳐줄게. 라고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라고 말해도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라며 웃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던 때는 가족 모두가 긴장했어요. 시험을 앞두고는 가게 일도 줄이고 아들의 아침밥과 간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 날,
아들이 명문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나 해냈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그냥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 눈물은 슬픔도 피곤함도 아닌 진심으로 행복해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제 삶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있거든요. 아들도 저도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엄마, 이제 아들한테는 좀 쉬라고 해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해서 모두가 웃었죠. 그 후로도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었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딸이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일 때는 엄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라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가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충당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단순히 가족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서 사랑, 희생, 그리고 끈기의 가치를 배웠어요. 물론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아이들도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아이와의 거리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가게 접으세요. 저도 돈 벌고 있고 더 이상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동료나 친구들이 엄마가 김밥 가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일궈온 김밥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저와 아이들의 삶을 지탱해준 공간이자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곳이 있거든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너무 서운하다. 너에게 그 가게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말도 이해해. 엄마도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가게는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워낸 곳이고 그 김밥 덕분에 지금의 아들이 있는 건데 왜 그게 부끄러울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왜 내 아들은 부끄러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칠 동안 아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들도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높아진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오빠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오빠에게 배울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믿어야 해요. 딸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아버지와 연락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저보다 먼저 전 남편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내가 이 가족에서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곧 언쟁으로 번졌고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결혼하기가 겁나요. 여자친구가 엄마가 김밥집 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창피한 적이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희생한 모든 것, 아이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침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목소리가 떨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너한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 자리라고는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어요.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에게도 부모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왜 제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지, 왜 제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아직 철이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지 나중에라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들과의 갈등은 저를 지치게 했고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할까? 결국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강남에서의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익숙했던 집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늘 동경하던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죠. 제주에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언니, 제주도에 오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 거야. 우리 같이 살아보자 라고 말해준 게 큰 힘이 됐어요. 2022년 봄, 저는 작은 집 몇 개를 챙겨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강남의 복잡한 거리와 바쁜 일상이 익숙했던 저에게 제주는 너무 조용하고 여유로워서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색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을 안정시키더라고요. 여동생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이름은 순대의 쉼터로 지었어요. 이름처럼 저도 손님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었어요. 아침에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꽃을 가꾸는 시간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카페 앞 작은 하단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데 특히 봄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제주에서의 삶은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남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여동생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선 곳곳을 여행했어요. 오름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작은 마을 시장에서 현지 음식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제 자신을 점점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은 여전히 저에게 큰 위로였어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와 엄마, 오늘 카페 어땠어요?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라고 말해줬지. 딸의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도 덜어냈어요. 저는 그 아이도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가끔 딸이 엄마, 오빠가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위안이 되곤 해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 민준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어딘가 따뜻하고 익숙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 제주도에 한번 갈까 해요. 엄마 보러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저는 침착한 척하며 그래,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 동안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사이가 회복될 기회가 온 건다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죠. 민준이가 오겠다고 한 주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분주해졌어요. 제주에서 난 싱싱한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고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갈치구이를 좋아했지, 소라무침도 좋아했잖아. 가게 문을 닫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아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마치 그 음식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동생도 언니,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민준이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민준이는 저녁 배를 타고 제주로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본 민준이는 옛날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 한쪽에는 어딘가 망설임과 불안함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 척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이가 제주에 도착한 날, 그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죠. 제주에서 상향 좋은 녹차, 어릴 적 제가 즐겨 먹었던 점화떡,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까지. 스카프를 건네주며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건 엄마가 고생하신 걸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민준이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는 계속 제 건강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제주 생활은 괜찮으세요?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혹시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지면 서울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저랑 같이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지니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말과 행동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강남에 있던 집은 아직 가지고 계시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마가 그 집 쓰실 일이 없으면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에 민준이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집은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재산이었고 민준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의도가 궁금해졌어요. 왜 갑자기 강남의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원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고민하던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가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언니가 지금 제주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굳이 그 집을 팔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주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고 강남의 집은 제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긴 했지만 그 시기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였죠. 민준이를 완전히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신중히 살피고 되었어요. 제주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작은 시장에 잠을 보러 간 날 우연히 옛 이웃이었던 이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강남에서 살던 시절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서로 근황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례씨, 이렇게 제주에서 살고 계시다니 몰랐네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아주머니.
제주가 제겐 정말 편해요. 아주머니도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대화 중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근데 술래씨, 민준이가 요즘 자주 강남집에 들르는 것 같던데요?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그 집 나한테 넘길 거예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최근에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예고 없이 제주에 찾아와 선물을 주고 다정하게 대했던 모습들, 강남집 이야기를 꺼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저 모르게 집에 들러 그곳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말한 민준이의 태도까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정말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관심은 단지 재산에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집을 탐내는 걸까? 아니면 아주머니가 잘못 이해한 걸까? 동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언니,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재산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해. 민준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언니가 먼저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민준이와 직접 이야기해보자고요. 며칠 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민준이는 약간 담원한 듯 했지만 곧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 카페에서 만난 민준이는 여전히 다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와의 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나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있어. 이번에 내가 제주에 온 이유가 정말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였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니? 민준이는 잠시 담원한 듯 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왜 다른 이유로 왔겠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강남집 이야기는 왜 한 거니?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은 아빠가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도 그 집 필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활용하면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위해 다정했던 모든 순간, 따뜻한 말들, 예고 없이 찾아왔던 방문까지 모든 게 그 집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 남편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물었어요. 민준아, 내가 정말로 온 이유가 뭐니? 엄마 때문이니? 아니면 그 집 때문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그의 미안함도 느껴졌지만 제 안의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너를 위해 일을 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결국 그 집이라는 거니? 엄마가 내게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이었니? 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민준이도 나름대로 갈등했겠지만 그의 선택이 제게 상처를 준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거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
제가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민준이가 보여줬던 사랑과 지금의 배신감까지. 다음 날, 저는 민준이와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하고 싶었어요. 민준아, 내가 엄마를 위해 힘든 결정을 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너와 아빠가 몰래 그 집에 대해 얘기했다는 건 엄마한테 큰 상처가 됐어. 엄마는 너희를 위해 그 집을 남겨두고 싶었지만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줬으면 좋겠어. 민준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엄마를 더 배려할게요. 민준이가 제주를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밤이 되면 자꾸만 생각이 이어졌죠. 강남의 집은 정말로 필요한가? 그 집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결국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집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족쇄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의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이가 말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였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하는 거였어요. 어디로든 떠나자. 평생 나를 위해 써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보자. 먼저 저는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탈리아의 골목길, 그리고 스페인의 해변을 걷는 삼삼을 하면서 설렜죠. 제주는 물론 아름다웠지만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색연필 그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내 삶에 다시 색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유롭게 붓질을 하고 여행에서 본 풍경을 화폭에 담으면서 제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었어요. 강남의 집을 판 돈으로 저는 딸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딸은 늘 저를 도와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 이건 엄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일 뿐이야. 반면 민준이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복수도 벌도 아니었어요. 다만 민준이가 진정한 사랑과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얻으려면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저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 가끔 딸과 통화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가끔 제주 곳곳을 걸으며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민준이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관계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그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쌓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준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끝내 아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죠. 저는 민준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건 저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자란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별표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까? 별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민준이와의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거리를 두되 언젠가 민준이가 진심으로 다가올 때 받아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다가가겠어요? 아니면 거리를 두며 나 자신을 지키겠어요?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이란 이렇게 복잡하고 모든 선택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